자, 그러면 경철님이 취업을 정말 준비를 하고 간절한 분들을 위한 꿀팁 대방출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으신 부분일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경험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좋았더라, 혹은 이런 부분을 통하면 좀 더 쉽게 진행을 할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나 이직을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뭐 HR 혹은 리크루터를 통해서 연락을 받아서 내가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직접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뭐 링크드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연락을 받는 방법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은 지원하려고 했을 때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 게 가장 빠른데, 내가 이 한 회사만 지원할 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뭐 인디드라던가 뭐 글라스도어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시는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디드라던가 글라스도어를 통했을 때는 거기서 간단한 인터뷰 팁이라던가 혹은 기존의 연봉 레인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함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인터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인디드를 통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본인이 검색을 하셔서 들어갈 수 있고, 인디드 같은 경우는 나라별로 이게 서브 도메인이 찢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들어가서 검색을 하셔야 되는 거고, 글라스도어도 똑같이 비슷한 케이스고요. 하지만 글라스도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한 연봉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별 그 인터뷰 질문과 답표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근데 뭐 아마도 본인이 이제 조금 뭐 지금 회사 리뷰를 작성을 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회사에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컨트리뷰션 함으로써 또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링크드인 통해서 연락받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에 리크루터가 연락하면 너무 좋겠지만 뭐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네. 내가 지원할 때는 이렇게 인디드나 글라스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링크드인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매력적인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 그대로 써놓으시면 되고요. 당연히 내가 어떤 회사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서머리가 명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내가 정말로 전문성 갖고 있는 거 일단 써놓으시고, 실제로 지원하실 때 이기적인 서머리를 약간 재가공하셔가지고 그 회사에 맞게끔 이력서 레주메를 업데이트 하신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헤드헌터도 당연히 있고, 헤드헌터 펌 같은 뭐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 허니팟이라는 큰 헤드헌터 서치 펌이 있거든요. 이런 거 통해서 하시면 되고, 저도 한번 연락을 받았었는데 허니팟에서 이분들이 되게 특이한 게 자기네 자체적으로 인터뷰 모의 인터뷰 프로세스가 있어가지고 그 인터뷰를 도와줘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더 너가 해야 되고 어떤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거를 더 뭐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조언 같은 거를 해주거든요. 되게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조금 더 지원을 하시는 분이 내가 어떤 걸 더 강화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익어야 되는지, 혹은 지금 당장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리뷰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뭐 이력서를 작성하는 팁이고요. 이제 그 이력서가 작성이 됐다면은 이제 인터뷰를 하실 수 있는 건데, 서류 통과되고 인터뷰 할 때는 사실은 뭐 기술 스택이라던가 뭐 리코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딩 인터뷰라는 이런 거 준비를 또 따로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그쵸. 사실 문서라던가 제가 갖고 있는 것들도 많이 써놨지만 아마도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리코드나 그 코딩 테스트하는 뭐 플랫폼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팁을 많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링크드인 러닝에 코더패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제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실제 그 실습할 수 있고 코딩 테스트도 할 수 있게끔 뭐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위에서 이제 매력적인 이력서를 쓰셨다면은 이제 서류 통과가 되셨을 거고 그렇게 믿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음인 인터뷰를 하셔야 되는데, 이 인터뷰도 당연히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의미 있는 인터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팁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이제 에기저큐티브 서머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터뷰 볼 때도 구구절절하게 모든 거를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요새 STAL이라고 하죠.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형태로 항상 답변을 그 형태로 맞춰서 해주시면 면접관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들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뭘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이 형태로 항상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뭐 인터뷰, 뭐 코딩 인터뷰라던가 이런 팁들 제가 여기 좀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리코드에서 팁들을 많이 얻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윤 대표님이 잘 아시겠지만 링크드인에서 새로운 코더패드 같은 그런 것들 통해서 코딩 인터뷰 준비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디드라던가 글라스도어 말고 그런 코딩 플랫폼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해커랭크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사실은 코딩 테스트를 먼저 보고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코딩 테스트에서 음. 일정 점수 이상 된 사람을 리크루터가 오히려 연락을 해줘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코딩 테스트 준비를 하면서 여기서 바로 지원하는 연락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이미 수 있습니다. 검증된 사람을 실력은 이미 검증됐으니까. 그리고 뭐 과제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고 제가 했던 과제들 간단하게 올려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그 STAR 형태로 항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코딩 인터뷰, 라이브 코딩 인터뷰 볼 때는 팀원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고 아무 말 없이 코딩만 문제만 풀고 있으면은 탈락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유데미에서 그런 뭐 11가지 기본적인 코딩 인터뷰 질문과 연습 방법 이런 거 저도 많이 참고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디자인 패턴 같은 것들도 에듀케이티브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로킹 더 시스템 인터뷰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 이런 것들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고할 수 있는 링크도 여기 넣어. 그리고 리더십 인터뷰도 동일하고요. 뭐 STL 형태로 본인이 어떤 경험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인터뷰 후에도 좋은 거 이게 팔로우업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신경 좀 써야 돼요. 왜냐면은 이 리크루터가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서 회사 소속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그 중간에서 뭐 서드 파티 업체인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 회사 그 리크루터가 혹은 나를 다른 회사에 또 지원을 하게끔 제안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럼 팔로우업 할 때 어떤 식으로 프렌들리하게 이메일을 보내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제 경험에 의해서 써놨습니다. 항상 그 땡스 메일을 써야 모든 그 인터뷰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질문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질문을 물어봤을 때 그냥 이렇으니까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걸 의도하는 면접관들도 있어요. 내가 애매하게 일부러 물어봐 놓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질문을 오히려 하고 이거에 대한 상황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지 그걸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질문에 대한 재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오히려 저는 그런 시트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지고 면접에 같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화상을 하니까 뭐 간단하게 이렇게 네. 커닝 페이퍼는 아니고 그런 내가 질문할 목록들을 오히려 써놓고 들어가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답변 목록 다 써놓으면은 사실은 이거 내가 A4 용지 막 2-3장 되면은 사실 그걸 보는 것도 사실 일이고 그쵸. 말하다 보면은 그게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질문할 것들 한 10가지 뽑아놓고 그것만 옆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질문하면서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질문을 나는 할 거다라는 거를 내 머릿속에 해놓고 옆에 어느 정도 문서가 있으면 바로바로 내가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인터뷰를 하시려면은 서류 매력적으로 있어야 되고 인터뷰를 보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저 역시 그렇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본인을 좀 믿으셔야 되고 사랑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팁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꿀팁들을 잘 참고하셔서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